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다면요,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요, 6개월 플러스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복무 크레딧인데요. 6개월 정도 추가를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40년을 납부했다 그러면 40년 6개월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요. 앞으로는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대 22개월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보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 기간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군복무 기간 6개월에서 최대 나중에 22개월을 공짜로 추가 가입을 해 주는데 굳이 내가 군복무 기간 동안에 돈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군복무 기간 중에 내는 임의 가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플러스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군복무 크레딧도 추가로 플러스 해 주니까 가입 기간이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더 느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반은 자기가 내는 것이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복무 기간 중에도 월급 많이 받지 않습니까? 최대 보험료로 임의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최대 22개월까지 추가로 보너스를 받으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 보험료로 가장 오랫동안 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낸 사람이, 그러니까 미리 먼저 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애연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공짜 장애연금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유족연금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군 복무 기간 중에도 크레딧을 생각해서 임의 가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3대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 기간을 일정 요건에 맞춘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늘려주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원 개월수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에 대해서 실업한 상태에서 크레딧을 일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복무 크레딧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무조건 복무했다고 해서 저도 뭐 30 몇 년 전에 복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니까 좀 안타깝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못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그 예산은 전부 비용은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다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출산이나 실업 크레딧은요 국민연금 기금에서 빼서 주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해치는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남길 수가 있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한 사람이 직업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군복무 크레딧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군 복무자를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는요, 현역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복무자라고 해서 의무경찰 등 이쪽도 마찬가지로 현역병 못지않게 동일한 전환 근무자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근 예비역이라고요. 옛날에 보충역이죠. 방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만은요. 그 사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예전에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곳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제협력 봉사요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국제협력 봉사요원은요. 현재 신규 선발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업군인, 하사관이나 준사관이나 장교들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군인연금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니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40년을 납부했다면 40년 6개월로 인정해서 연금액을 더 많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은 과연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할까요? 보험료 지원액은요, A값의 2분의 1만 인정합니다. 2024년도 적용 298만 9천
237원에 6%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30만 원 잡고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50%니까 9만 원 정도만 6개월 동안 납부한 거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100%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요, 100%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 크레딧은 최대 50개월까지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6개월에 겨우 50%만 인정해 줍니다. 물론 그 출산 크레딧은 그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그 군복무 크레딧은요.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죠. 국고라고 하는 세금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44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니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군복무 크레딧의 문제점은 이거죠. A값의 100%를 인정하지 않고 50%만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인데 출산은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 수준이다 보니까 6개월을요, 100%로 인정했을 때는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크레딧 대비해서 무려 17배가량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복무 크레딧은요, 2083년도까지 총 47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추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한테 이 정도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미국은 군인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군인을 존경하고요. 음식점, 술집 등에서 만나기라도 한다면요.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죠. 존경의 의미로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는 군인들을 소개를 해줘서 박수를 받게 해줍니다.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인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군발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쓸데없이 뿌린 저출산 예산이 그동안 380조 정도 됐거든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처참하죠.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0.5명, 6명,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군복무 기간 동안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사관 등 하사관이나 부사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장교들 이런 사람의 혜택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직업 군인이니까 여기 크레딧이 추가로 되진 않겠습니다만은요. 어떻습니까? 군인연금에서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희소식이 좀 들리고 있죠. 육군은 18개월이고 해군은 20개월이고 공군은 21개월 복무를 하는데요.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군 복무 크레딧을 6개월에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돈 중 반가운 소리인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A값을 50%가 아니라 100%로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50%라면요. 얼마 되지 않거든요. 21개월 돼봤자 50%면 10.5개월이니까 그다지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 지원하고 그다음에 군복무 전체 기간에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군복무 시 군인연금 납부를 했더라도요. 추가적으로 크레딧을 인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 동안에 내가 국민연금을 냈다고 해서 추가로 그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 그럴 걱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추가하니까 무조건 추가해 준다. 그래서 군복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들 임의 가입 최대 보험료 하셔야 되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추납을 했더라도 그 추가 크레딧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당연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복무 기간 중에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최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추가 크레딧과 함께 최대 42개월 아니면 36개월 이상 납부를 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 36개월 나중에 군복무 기간 전체를 따진다면요.
그렇다면 연금의 효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개월을 추가 납입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추가 납입이 돼서 가입 기한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월액 100만 원인 사람은 매월 현재 가치로 7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36년 동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3천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되고요. 200만 원은 3,750만 원, 300만 원은 4,536만 원, 400만 원은 5,292만 원, 500만 원은 6,048만 원, 617만 원 최고 보험료 대상 되는 사람은요, 6,955만 원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금액은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를 가정해서 그걸 적용해서 미래 가치로 환산해야만 실제로 미래에 받는 금액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미래 가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42개월 추가 납입 기한이 인정됐을 때, 납입했을 때, 45년 뒤, 20살 먹은 군인이라고 했을 때요, 45년 뒤 연금 개시 시 36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거의 100세 산다고 했을 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그 연금액은요, 100만 원일 때는요, 무려 2억 9천만 원 이상 됩니다. 200만 원일 때는 3억 6천만 원 이상. 300만 원일 때는 4억 4천만 원 이상, 400만 원일 때는 5억 1천만 원, 500만 원일 때는 거의 6억 원에 가깝고요. 617만 원 보수월액인 사람은 6억 7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 반드시 군복무 기간 중에도 군복무 크레딧은 무조건 받는 것이고요. 군복무 기간 중에도 반드시 임의가입 최대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7%고 120세까지 산다면 과연 미래연금액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기절초풍한 금액이 기다려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일 때는요, 무려 36년 동안 물가상승률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요, 108억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은 135억 원, 300만 원은 163억 원, 400만 원은 19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500만 원은 217억 원 이상, 617만 원은 250억 원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오래 장수한다면 군복무 크레딧하고 군복무 기한에 임의 가입한 것은 최대의 장점이 되고 최대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은퇴 준비, 노후 준비의 성패를 좌우하니까 현명한 조언을 받으셔갖고요. 반드시 군복무 기간 동안에 임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평생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처럼요, 군복무 기한에 절대로 임의 가입하지 마라. 나중에 추가 크레딧이 있다. 그러니 그 가입할 바에는 연금보험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조언해서 만약에 따랐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폭망하거나 상대적 기회비용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항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이고 재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해서 낭패를 보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 연금 및 종신보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판매인의 말에 절대로 현혹되어서 가입하지 않는 현명한 처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산관리를 지원해줄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넓은 지식,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다양한 솔루션으로 겸비하고 무장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관리사는 누굽니까? 반드시 없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최고의 솔루션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투자와 절세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콘스탄트 김을 통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명한 선택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군복무 크레딧에서 알아봤고요. 군복무 크레딧은 무조건 주는 거니까 군복무 기간에 반드시 여러분들 임의 가입, 최대 보험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성공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